안녕하세요. CLS 영어학원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수능 영어에 대한 해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번 연도 영어 같은 경우는 작년 또는 재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었고 3점이나 또는 일부 고득점 문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돼서 굉장히 쉽게 출제된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쉬운 문항은 전부 빼고 3점 문항이나 또는 고득점 문항 위주로 한 5개에서 6개 정도 같이 함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통해서 구체적인 해석 방법까지는 설명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 이번 영상 통해서 모의고사를 푸는 데 있어서의 전체적인 접근법, 그리고 어떤 마인드로 문제를 접근해야지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 접근법을 얻어간다는 생각으로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도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21번부터 바로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자, 21번 같은 경우는 어떤 문항입니까? 자, 21번 같은 경우는 단어나 어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죠. 자, 지문에서 단어나 어구에 이렇게 밑줄을 쳐놓고 그 의미를 묻는 문제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단어나 어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 같은 경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어나 어구 자체를 해석해서 푸는 거예요. 이러면 오히려 매력적인 오답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 단어나 어구 자체를 해석해서 그 해석을 통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글 전체에 주제 정도 파악해 주시면 그 주제가 결국에 단어나 그 어구의 의미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조금만 분석을 해봐도 그렇게 설계됐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1번 같은 경우는 어떤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좋냐면 그 단어나 어구의 의미를 찾는다는 마인드가 아니라 그냥 이 글의 전체적 주제를 파악해 보겠다. 그리고 그 주제를 통해서 단어나 어구의 의미를 추론해 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냥 글의 전체적 주제 정도만 찾아주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럼 바로 해석해 보면, 자, Coming of the age in 19th century. 뭐뭐로부터 coming of, 뭐로부터 18세기 또는 19세기로부터 personal diary, 개인적인 다이어리가 됐습니다. 뭐가 됐습니까? centerpiece, 굉장히 어떤 중심적인 지점이 됐대요. 뭐에 있어서? 건설에 있어서. 뭐의 건설? 근대적 subjectivity, 뭡니까? 주체성의 건설에 있어서 굉장히 중심적 지점이 됐다. At the heart of which, 뭡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거의 중심은 뭡니까? Application of reason and critique, 적용입니다. 이성과 비평의 적용. 뭐에 대한? To the understanding of world and self, 세상과 자아에 대한 이해에 대한 이성과 비평의 적용입니다. which, 그리고 이것이 뭐합니까? allowed, 허락합니다. 뭐를? creation of new kind of knowledge, 새로운 종류의 지식의 creation, 창조를 허락합니다. 여러분, 글 이해하실 때 가장 중요한 지점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지점 첫 문장이에요. 일반적으로 첫 문장, 특히 3점 문제 같은 경우는 매우 어렵고 복잡하게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 첫 문장을 읽고 주된 단어 찾아내시고 그 단어 간의 관계 정도는 파악해서 다음 문장 가셔야지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첫 문장 읽었는데 몇 줄이에요? 4줄 정도 돼요. 한 문장이. 굉장히 긴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주된 단어와 그 관계 간의, 그 단어 간의 관계 정도는 반드시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문장의 주절과 그 문장을 수식해주는 부사절 또는 수식절을 잘 발란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뭐예요? 그냥 시제를 나타내는 시제 부사절이죠. 중요한 내용이 있으를 만무하고요. 중간에부터 이제 주어 동사로 주절이 시작합니다. 여기 뒤로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고 쭉 가서 다시 관계대명사 나오는 구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뒤로는 다 뭐냐면 결국 주절 꾸며주는 수식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조금 더 어떤 점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수식절이나 앞에 있는 시제 부사절보다는 그 가운데 있는 주절에서 주된 내용 뽑아내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럼 보시면 personal diary, 개인적인 일기장이 뭐랍니까? became a centerpiece, 중요한 또는 중심적 지점이 됐답니다. 뭐에 있어서? 근대적 subjectivity, 주체성의 건설에 있어서 중심적 지점이 됐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래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요 내용 뽑아내면 개인적 일기장, personal diary가 뭐에서 중요해졌다? 서브젝티비티 만드는데, 어떤 주체성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정도만 뽑아내시고 다음 문장 가셔야 돼요. 오히려 이런 수식절은 이해하시려고 하면 글의 이해를 망쳐요. 또는 이런 거 이해하다가 시간 지나서 다음 문제를 못 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주절에서 주된 내용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 명심하시면 문제 푸는데 굉장히 도움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Diaries were central media. 일기장은 뭡니까? 중요한 매체입니다. through which, 이걸 통해서 enlightened and free subject, 계몽되고 자유로운 주체가 could be constructed, 뭐 됩니까? 건설될 수 있습니다. 앞에랑 여러분 잘 보시면 앞에랑 똑같은 말 하는 거 알 수 있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개인적 일기장이 subjectivity, 주체성을 만드는데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이 정도 우리 파악했죠. 두 번째 문장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일기장은 중요한 미디어, 매체랍니다. 이걸 통해서 계몽되고 자유로운 주체가 뭐 된답니까? 건설된답니다. 그럼 여기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일기장이 뭐 하는데 중요하다? 계몽되고 자유로운 서브젝티비티, 주체성을 만드는데 또는 주체를 만드는데 중요하다. 이 정도 뽑아내시면 돼요. 그 다음 문장 보시면 they provided, 그들은 제공합니다. 여러분 문장에서 대명사 나왔을 때 그냥 지나가는 학생들 많은데 문장의 대명사가 뭘 지칭하는지 찾아내지 못하면 그 문장은 죽은 문장입니다. 그 대명사가 뭐인지 정도는 한번 체크하고 그 문장 해석하셔야 돼요. they 여기서 뭘 받았어요? 앞에 있는 diary밖에 받을 게 없죠. 복수명사니까. 또 문맥적으로 다이어리를 받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는. 자, 일기장은 뭐합니까? 제공합니다. 뭘 제공해요? A space, 어떤 공간을 제공하는데 여기에서 one could write daily, 누군가는 매일같이 씁니다. 뭐에 대해서? 그녀의 소재, 느낌 또는 thought, 생각에 대해서. 자, 당연한 말이에요. 다이어리 안에 우린 뭐 있습니까? 우리의 느낌 또는 우리가 오늘 있었던 일 또는 생각 같은 걸 쓰죠.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and with rereading, 그리고 다시 읽어보면서. 밑에 있죠 단어? 이질적인 내용과 사건과 그리고 어떤 발생한 일들이 could be rendered into, 만들어집니다. 어디로 뭘로 만들어집니까? 통찰과 이야기로. 뭐에 대한? about the self, 자아에 대한 통찰과 이야기로 만들어집니다. and allowed for, 그리고 허용합니다. 뭘 허용합니까? formation of subjectivity, 주체성, 이런 subjectivity의 formation, 형성을 허용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Disparate entry, event, and happenstance, 뭐예요? 우리가 다이어리에 쓴 내용들이죠. 다이어리에 쓴 이질적인 내용들, 사건 또는 발생한 일들이 결국 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Insight and narrative about the self, 그 자아에 대한 통찰과 이야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allowed for formation of subjectivity, 주체성의 확립을 허용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역시 똑같은 말 계속합니다. 뭐라 그래요? 다이어리 내용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자아에 대한 통찰, 인사이트, 이걸 만들어내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다이어리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뭘 만들어내요? 자아에 대한 통찰 또는 자아에 대한 형성, 주체성에 대한 형성. 그럼 우린 주제 이미 잡았습니다. 주제 뭐예요? 우린 다이어리를 통해서 자아에 대한 통찰을 한다. 또는 우린 다이어리를 통해서 자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이 정도로 주제 잡고
1번부터 5번 중에 그 주제와 가장 근접한 말하는 거 고르시면 돼요. 1번부터 볼게요. 자, use A as B 뭐예요? A를 B로서 활용하다. 여기서 writing은 글쓰기인데 문맥상 여기서 writing은 다이어리예요. 자, 다이어리를 사용합니다. 뭐로서? means 수단으로서. 뭐의 수단? reflecting on oneself. 스스로에 대해서 통찰, reflect는 통찰하다, 고찰하다, 고찰하는 수단으로서. 다 바로 나왔네요. 1번. 뭐라 했어요? 다이어리에 대한 내용, 다이어리 내용 또는 다이어리를 통해서 우리는 뭘 만들어낸다고요? 자에 대한 통찰을. 1번 보시면 다이어리를 사용합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통찰하는 수단으로서. 똑같은 내용이죠? 답 1번 고르시면 됩니다. 21번 어구 묻는 문제 또는 단어의 의미 묻는 문제 전체적 주제만 파악하시면 바로 풀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